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고전 읽기를 해줘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어떻게 부분에 제가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꽃처럼 피어나는 엄마표 교육 피우다를 운영하고 있는 정원의 핑고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고전 읽기에 대해서 고전 읽기를 왜 읽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고전 읽기를 해주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같이 올려드릴 영상은 제가 피우다 클럽에서 저희 클럽 멤버분들에게 무료 강의로 나눠드린 영상인데, 이게 앞쪽에는 고전 읽기를 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거라서 그것은 좀 편집을 하고 그 뒷부분을 지금 같이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고전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읽어줘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실게요. 제가 초등 고전 읽기 혁명이라는 책을 우리가 그때 지난번에 클럽 내에서 리뷰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 책이 고전 읽기에 약간 바이블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계속 재독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 책에 기반해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일단은 가정에서 어떻게 한다기보다 일단 전체적으로 고전을 읽는 방법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9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차례를 수시로 읽게 한다. 차례는 목차죠. 목차를 솔직히 고전뿐만이 아니라 교과서도 목차를 먼저 봐야 돼요. 목차를 보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아이가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어른도 마찬가지죠. 책을 읽기 전, 읽는 중, 뭐 다 읽은 후 수시로 차례를 보고, 그러면 전체적인 의미를 쉽게 좀 파악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읽어야 하며, 아이 앞에서 작품에 대한 가치나 작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 아이가 이 책은 굉장히 좋고 훌륭한 책이야, 그런 책을 읽는 너도 훌륭해 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으쓱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연애편지를 읽듯이 정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한 글자 한 글자 연애편지 할 때 이 토시에 담긴 의미는 뭘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읽죠. 그럴 때처럼 한 글자 한 글자를 소홀히 하지 않고 천천히 정독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알을 품듯이 이렇게 읽으라고 하거든요. 그 책을. 그래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으라고 하는데 한 20일 동안 품으면서 말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 초이날을 계획할 때 3주 한 번 읽고 1차 독후 활동, 2번 읽고 2차 독후 활동, 3번 읽고 하브루타 수업, 이렇게 3번으로 20일 동안 품으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잠깐 부탁해요. 잠깐만요. 그리고 다시 연결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막내가 나왔다 가가지고. 자, 이제 고전을 읽을 때 책에 관한 질문으로 대화하라는 거죠. 제대로 읽었는지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하면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확인 질문이 아닌 정답이 없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아이가 다시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누구랑 함께 읽을 것인가,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아이들이 이제 고전 읽기가 그렇게 즐겁지 않은 활동인데 이걸 계속 꾸준히 하려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읽는 게 좋고 가장 좋은 거고, 내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독서 친구라도 만들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하라 라고 써있는데, 감동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아이가 자기가 감동받은 구절이나 인상 깊었던 장면을 써놓은 걸 보면 아이의 자신의 생각이나 고민들이 투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고민과 생각을 좀 알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책을 마음껏 활용하라. 이거는 이제 초등 고전 읽기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자기 책으로 읽으라고 해요. 그래야지 모르는 어휘 동그라미도 치고 밑줄도 치고 아이가 메모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자기가 읽은 날짜를 또 표시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자기 책으로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복해라, 독서 삼독하라.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일반적인 책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 읽고 스토리를 쓱 지나가도 돼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좋고, 독서 삼독하라는 말은 첫째는 텍스트 읽기,
이 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저자 읽기.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가 그 부분을 읽는 거고요. 마지막은 자신 읽기. 이걸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이 독자가 이런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까지 독서 3독을 하라고 합니다. 또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음독을 하게 하고 필사를 하려고 하죠. 명문장들은 필사를 하고 혹은 또 암기도 되게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 고전은 비교하라. 무엇을 비교하라는 것이냐면 책보다 번역자를 골라라. 번역자가 누구인지를 비교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 번역자에 따라서 그 책의 내용과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어미에 따라서도 책의 내용과 느낌이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번역가를 골라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고전 읽기를 하는 고전이라는 책을 읽을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가정에서 성공하는 고전 읽기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잘 읽어보려면 일단은 첫인상, 이거는 이제 사람을 만날 때도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책을 만날 때도 아이들에게 이 책 좀 읽어보고 싶다 혹은 좀, 재밌을 것 같다 혹은 대단하다 좋은 느낌을 심어줄 수 있는 건 집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거 되게 훌륭한 책이고 좋은 책이고 너에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엄마도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좀 잘 조절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환경. 우리가 이제 어른들도 되게 이제 유혹에 그거를 이제 이겨내기가 힘든데 아이들은 더 취약하죠. 그런데 환경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분위기가. 그런 거는 그런데 책을 많이 읽길 원한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을 정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습관으로 잡히게 하려면 이제 책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게 좋은데 사실 저희도 책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진 않거든요. 저희도 이제 평소에 좀 읽고 자기 전에 읽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읽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도 좋고 가능하시다면 책 읽는 시간을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하냐? 이건 이제 집에서 친구와 하던가 아니면 집에서 엄마 아빠와 같이 있던가 가족들만의 고전 읽기 시간을 가진다던가 이런 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잡으셔가지고 뭐 앞서 말했던 뭐 필사하고 뭐 여러 가지만 9가지 다 기억할 순 없고 가정에서 성공하려면 저는 이제 이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네 가지만 뽑았고요. 이걸 잘 기억하셔서 이제 아이들하고 고전 읽기 꼭 시도해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전을 읽는 방법을 한 줄로 딱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부모 혹은 친구와 함께 질문하면서 정독을 해라. 이것이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한 문장 정리입니다. 고전을 읽을 때 이 정리한 그 정의에 비추어서 제가 초인화를 만든 거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집에서는 쭉 독후 활동 1, 2번 할 때는 부모님과 하고 이제 하브루타 수업은 친구와 함께 하며 같이 질문하고 그 3번을 읽고 정독을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1월은 지났지만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1주, 2주, 3주 하고 마지막 주에는 그 다음 달 초이나 모집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2월 되면 또 1, 2, 3주는 또 활동을 하고 마지막 주에 3월달 모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올해는 12월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되고 잘 정착이 되고 또 집에서 1주차, 2주차를 해주시기가 조금 어렵거나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를 원하면 심화반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브루타 수업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좀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그런 과정인 하브루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브루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